혹시 오늘도 자녀가 큰맘 먹고 사준 급감한 스마트폰을 그저 주머니 속에 무거운 시계나 전화기로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멀리 사는 손주에게서 온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에 반가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정작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혼자 가슴만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어머니, 이거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자식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작고 차가운 화면 속에 빼곡하게 들어찬 알 수 없는 글씨들과 외계어 같은 그림들이 마치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높고 아득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이 나를 빼고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은 그 외롭고 서러운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답답해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기계 덩어리가 사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10배, 아니 100배는 더 쉽고 안전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아주 쉽고 아주 천천히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스마트폰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이 새로운 친구와 함께 즐겁고 활기찬 인생의 제2막을 당당하게 열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도 스마트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실 이 땅의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답답했던 하루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작고 네모난 기계 앞에서 그토록 한없이 작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젊은이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하게 만져온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신세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처음으로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를 말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길을 헤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꾸준한 연습 끝에 멋지게 해냈습니다.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몇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 5가지만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편리하고 고마운 물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올해 75이 된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왼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멀리 있는 손주 얼굴이라도 매일 보라고 큰맘 먹고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지만 박 선생에게는 그저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골치 덩어리일 뿐이었죠. 전화가 와도 화면을 어디로 밀어야 할지 몰라 놓치기 일쑤였고 화면은 손만 대면 자기 마음대로 휙휙 바뀌고 하나뿐인 손주가 보내온 예쁜 사진은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의 기계, 차라리 없는 게 내 속이 다 편하다 라며 화를 내고 서랍 속에 던져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가 딱 1시간만 제가 바로 오늘 어르신들께 알려드릴 이 5가지의 놀라운 비법을 옆에 앉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냐며 귀찮아하고 손사래를 치던 그 친구였지만 제 설명을 들으며 하나씩 따라 해보더니 얼굴에 점점 놀라움과 함께 기쁨의 미소가 환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 친구에게서 영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국에 있는 귀여운 손주와 함께 세상을 다 얻은 듯 활짝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보게,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요즘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 어제는 우리 손주가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하는 것도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네. 세상 참 좋아졌어. 그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벅찬 행복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의 인생을 10배는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그 5가지의 아주 쉬운 기술 꿀팁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 꿀팁, 돋보기 없이도 세상을 환하고 시원하게 보는 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작고 흐릿한 글씨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마치 깨알처럼 작고 빼곡한 글씨들을 들여다보려니 눈은 금방 침침해지고 어깨는 뭉치고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1분만 투자하면 스마트폰의 모든 글씨를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 활자처럼 아주 크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공장에서 쓰는 것과 같은 톱니바퀴 모양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설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버튼입니다. 우리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안방마님처럼 이 설정 버튼은 이 스마트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번 툭 누르시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메뉴들이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글씨가 너무 많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딱 하나, 바로 디스플레이 혹은 어떤 전화기에서는 화면이라는 이름의 글자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돋보기를 들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찾아보시면 금방 눈에 띄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 또 여러 메뉴가 보일 텐데 그 중에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는 메뉴를 찾아 눌러보십시오. 바로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아마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긴 막대가 하나 보일 겁니다. 바로 이 동그라미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잡고 오른쪽으로 아주 천천히 쭉 밀어보십시오. 그러면 화면 위에 있는 예시 글씨들이 마치 마법처럼 점점 커지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보시기에 편안하고 시원한 크기가 될 때까지 겁내지 마시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딱 한 번만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어르신께서 보시는 모든 문자 메시지, 인터넷 뉴스 기사, 심지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자식들의 이름까지 아주 크고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눈을 찡그리거나 팔을 멀리 뻗거나 서랍 속 돋보기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제 친구 박 선생도 이 기능을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멀리 사는 손주가 보내온 구구절절한 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꿀팁, 1년에 2번 명절을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의 재롱과 웃음을 매일 보는 법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과 손주들이 가장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언제이신가요? 아마도 전화통화가 끝날 무렵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는 작고 여린 손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애틋한 목소리만으로 아쉬운 그리움을 달래지 마십시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손주와도 마치 바로 옆집에 사는 것처럼 얼굴을 직접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상통화라는 아주 고맙고도 신기한 기능 덕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 스마트폰 바탕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바탕에 까만 글씨로 된 카카오톡이라는 그림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자식 세대들이 편지를 대신해서 혹은 전화기를 대신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주 편리한 소통 도구입니다. 먼저 이 노란색 카카오톡 그림을 가볍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르신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아들, 딸, 친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이제 화면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작은 그림들이 나란히 놓여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오래된 전화기 수화기 모양의 그림입니다. 그 수화기 모양을 누르면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날 겁니다. 보이스톡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전화처럼 목소리만 주고받는 것이고 페이스톡, 이 바로 상대방의 얼굴, 페이스를 보며 이야기, 톡 하는 영상통화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페이스톡이라는 글자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 전화가 연결되는 익숙한 신호음이 들리면서 잠시 후 화면 가득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의 얼굴이 마법처럼 나타날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화면 속에서 할머니 라고 외치며 방긋 웃는 손주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그 모든 어색함과 두려움은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손주가 오늘 유치원에서 새로 사귄 친구는 누구인지, 아들이 오늘 저녁은 무엇을 맛있게 먹었는지, 며느리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마치 바로 곁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정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1년에 한두 번 설과 추석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었던 그 귀하고 귀한 얼굴들을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 손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는 가장 크고 따뜻한 선물이 아닐까요? 세 번째 꿀팁,
세상의 모든 지혜와 정보를 내 손안의 도서관에 담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두꺼운 백과사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거나 동네에서 가장 박식한 어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고대 로마의 역사부터 오늘 저녁 반찬거리의 시세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 아마 초록색 바탕에 네이버, 나 파란색에 다음이라는 익숙한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인터넷 도서관의 정문입니다. 이 초록색 창이나 파란색 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 맨 위에 길고 하얀 네모칸, 즉 검색창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이 마법 같은 검색창에 어르신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비가 올까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오늘 날씨라고 글자를 천천히 쓰시거나 글자 쓰기가 번거롭고 어려우시면 검색창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이크 모양의 그림을 누르고 직접 또박또박 말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그러면 스마트폰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오늘 시간대별 날씨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화면에 보여줄 겁니다. 무릎 아플 때 좋은 스트레칭 방법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타야 할 123번 버스는 몇 분 뒤에 도착하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작은 검색창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올해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이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바둑 기사들의 최근 대국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저녁에는 옛날 생각이 나게 하는 트로트 가수들의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들으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낙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텔레비전 편성표에만 의존하여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정보 검색 기능은 우리의 닫혔던 세상을 더 넓게 열어주고 우리의 일상을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꿀팁,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한 순간을 화가처럼 아름답게 기록하는 법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이 너무나도 청초하고 아름다울 때, 정성껏 차린 저녁 밥상이 유난히 먹음직스러워 보일 때, 수십 년 만에 만난 오랜 친구의 웃는 얼굴이 너무나도 반갑고 소중할 때, 그 귀한 순간들을 그저 눈으로만 한번 담고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흘려보내기엔 너무나 아쉽지 않으십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든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그 감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렌즈가 달린 카메라 모양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한번 누르면 어르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사진을 찍고 싶은 대상을 화면 중앙에 잘 맞추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가장 크고 동그란 버튼을 주저하지 말고 가볍게 한번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지금 이 눈부신 순간이 어르신의 스마트폰 앨범 속에 영원히 저장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찍은 소중한 사진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배운 카카오톡을 통해 너무나도 손쉽게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내가 직접 옥상 텃밭에서 키운 애호박으로 전을 부쳐 먹었단다. 참 맛있구나. 우리 동네 공원의 목련꽃이 이렇게나 한방눈처럼 예쁘게 피었구나. 어르신께서 보내는 이 따뜻한 사진 한 장이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소통의 창이 될 것입니다. 제 어머님께서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찍은 계절 꽃 사진을 저희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리시는데 그 정성스러운 사진 한 장으로 온 가족의 팍팍한 아침이 얼마나 화사하고 따뜻하게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사진은 단순히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꿀팁,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똑똑하고 꼼꼼한 주치의를 내 손안에 두는 법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지 즐거움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매일매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용하고 복잡한 건강 관련 앱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만보기 기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보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어르신께서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를 자동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세어주는 아주 기특하고 똑똑한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건강 혹은 삼성 헬스와 같은 이름의 앱을 찾아 눌러보시면 오늘 내가 몇 걸음을 걸었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만큼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하루에 3,000걸음만이라도 꼭 걸어보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만보기를 통해 매일매일 나의 기록을 직접 확인하며 어제보다 단 100걸음이라도 더 걸었다면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여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집 앞 공원을 아주 천천히 걸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만보기 앱에 찍힌 오늘의 걸음 수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도록 약속을 했죠. 첫날 그분이 부끄러워하며 보낸 걸음 수는 고작 800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라며 진심으로 격려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500걸음, 한 달 뒤에는 3,000걸음, 그리고 6개월 뒤에는 하루에 7,000걸음 이상을 거뜬히 걷는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되찾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작은 기계가 매일 저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이 제 주치의자 가장 좋은 운동 친구가 되어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낯설고 두려웠던 기계와 비로소 친구가 되는 5가지의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글씨를 크게 키워 침침했던 눈을 편안하게 하고 영상통화로 보고 싶던 손주의 얼굴을 마음껏 보며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척척 검색해보고 소중한 내 인생의 순간들을 아름다운 사진으로 남기며 마지막으로 만보기로 나의 건강을 매일매일 챙기는 것. 이 5가지의 놀라운 기술은 결코 하늘의 별을 따거나 로켓을 만드는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약간의 용기와 몇 번의 꾸준한 연습만 있다면 누구나 일주일 안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술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출이 힘들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우리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게 만들어 줄 가장 강력하고도 고마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차갑고 높은 벽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더 넓은 세상과 우리를 굳건하게 이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다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랍 속이나 장롱 위에 먼지가 쌓인 채 잠자고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애정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어르신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단 한 가지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르신의 존엄하고 즐거운 디지털 라이프를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